네, 그러면 2차 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이번 2차 시에서는요, 토의 토론에 있어서 기본적인 소통의 기술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우리가 이제 6차 시, 9차 시, 뭐 이제 11차 시, 13차 시 이렇게 걸쳐서 활용이 될 하브루타라는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제들을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하브루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양질의 그런 하브루타 활동을 이제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보완을 할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전제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상황 속에서 좀 이제 활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차 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참고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2차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기억을 하시고 전제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술을 그러니까 논증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주장을 만드셔가지고 그 주장을 이렇게 펴내시려면 일단 논증부터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뭐 논리학적인 개념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토론뿐만 아니고 토의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 행위를 할 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논증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 뭐 뭔가 내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뭐 이유는 없어. 그냥 이렇게 돼야 돼.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냐 이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좀 되게 웃긴 경험들을 요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와, 저 사람 저래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교수님하고 저하고의 대화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뭐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뭐 일종의 이제 교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됐는데 교재 원고에 대한 이제 그런 걸 본인이 보시더니만 이런 정의나 이런 것들은 책에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명제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명제야. 그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나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유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재에 누군가 그런 걸 집어넣어요. 그것도 명제야. 왜 집어넣으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내가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거 끝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근데 그것도 이제 되게 웃긴 게 그 뚜렷한 근거도 없어. 그냥 이제 본인 생각이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거 굉장히 곤란하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명제만으로 논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주장 플러스 근거가 붙어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건데, 자, 이제 근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 근거는요, 여러분들 전제와 증거를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전제 같은 경우는 실제 사실은 아닐 수 있어. 근데 이제 일종의 배경 지식, 선행 조건,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증거는 다르잖아. 증거는 속칭, 소위, 완전 빼박. 이거는 무조건 이게 실제로 주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라면 더 이야기할 게 없어. 그게 증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떤 주장이나 최초 입론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이제 다른 사람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지 당연히.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전제를 이제 어떻게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입론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를 찾아보고 증거를 수집하셔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 주장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전제를 최대한 많이 제시를 해라. 핵심적인 것들. 뭐 그렇다고 막 전제를 나는 막 100가지 제시를 했어.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전제를 핵심적인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 많이 제시를 하라라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논증 과정에서의 타당성, 건전성이라는 게요. 요게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그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 전제나 증거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느냐의 측면이 타당성이고, 그 전제들이 실제로 받아들일 만하고 맞는 것이냐라는 게 건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증에서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증거가 있다. 뭔가 내가 하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내가 보다 보니까 증거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건전성은 따질 수가 없어요. 증거는 팩트잖아, 팩트. 그걸 가지고 건전성을 따질 수는 없어. 그 대신에 타당성을 따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어떤 특정 주장과 근거가 붙어 있는 이 구조에 전제만 있다. 그러면 타당성, 건전성을 다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반대로 내가 주장을 할 때도 내 근거 중에 증거가 있다. 그러면 타당성을 잘 따지셔야 되고요. 내 근거 중에 전제만 있다. 그러면 타당성, 건전성을 둘 다 잘 따지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 논증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주장 전개를 위한 전략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정리는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뭐 어떻게 반드시 이렇게 막 사용을 하세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장을 일단 내용을 먼저 구성을 해 보시고,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표현이 잘 될 것 같아, 혹은 연결이 조금 더 잘 될 것 같아, 뭐 요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요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뭐 인과관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잖아요. 이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서 제시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 원인이 이제 받아들일 만한 거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반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나의 주장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제시를 하는 방법이잖아요. 조금 더 이제 좀 뭐랄까, 이 설득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의 주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류나 병렬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비유나 유추를 조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비유나 유추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장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던져 넣으면요, 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거북한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게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는 거는, 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거는 참고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먼저 내용을 명확하게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혹시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신다면 이런 방법들 중에 맞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론의 전략인데, 일단 이제 반론을 할 때 점검사항은 있죠. 점검사항이 없진 않죠, 당연히. 이 점검사항은 일단 그렇습니다. 뭐 적용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전제가 이게 이제 일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논거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전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필연적 증거가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가,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당성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출처 문제, 신뢰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추가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사실 이 페이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주장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 그 다른 사람이 대뜸
아, 네 주장은 잘못됐어. 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 나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론이라는 게 그 토론 참여자들끼리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그 왜 그 대통령 선거하고 할 때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이제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당시에 대선할 때 토론하고 할 때 막 이제 이정인가 하는 그 후보 나와가지고 막 이제 막 공격했던 거 그 기억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벌써 생각해 보니까 5, 6년 됐구나. 아, 5, 6년도 더 지났나? 아, 미안해요. 사례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대선 토론도 물론이고 저기 뭐 이제 심야 토론 이런 것들을 봐보다 보면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싸워 제끼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람직한 소통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 1차적으로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뭔가 부정을 한다거나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 토론에서 뭐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고. 자,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주장이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전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들을 그러니까 문제들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상대방이 이제 이 입론이나 반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조사했던 것들 이런 것들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위에 1번에 반론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걸 제시를 해 놓은 건데 상대방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상대방의 주장에 동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질문하면서 반론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라는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또 이 국문학계에서는 또 고전문학계에서는 나름대로 좀 핫한 그런 이제 신진 연구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뭐 학술대회 발표, 토론, 뭐 사회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이제 토론을 제가 사실 발표, 토론, 사회 중에 뭘 제일 하기 싫어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언제나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토론이 제일 하기 싫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정말 발표문을 읽다 보면 와, 이 사람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토론장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난 정말 충격적인 것 같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발표하는 사람하고 나오고 결국은 야, 너 씨 왜 이렇게 써서 너 나랑 싸우자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 이제 발표자가 발표하신 부분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조금은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이제 질문을 드리고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논문에 대한 내용들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론 과정에서 반론을 제기를 할 때도 이런 소위 이제 완충지대로서의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시작을 하고 부드럽게 끝내셔야 돼요. 내용은 당연히 핵심적으로 날카롭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날카로운 내용을 제시를 하는 방식은 상당히 부드러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의 주장을 인용한다라는 거는 일단 내가 당신의 주장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에 동조를 한다라는 거는 당신의 주장에 나도 어느 정도 맞다고 인정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질문한다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나의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라는 그런 전제를 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반론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론을 진행을 하실 때에도 이 반론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토론은 날카롭게, 내용은 날카롭게 진행을 하시되 서로 간에 이렇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스킬들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입장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최종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느냐의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요 그림, 제가 요 그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 그림을 이제 제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최종 입장 정리하는 유형이, 그러니까 최초 주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장에 대한 수정 보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과 타협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조정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거, 토론을 진행했을 때 이 토론의 결과하고 최종 입장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거. 그러니까 토론의 결과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조금 더 논리적이었어, 네가 조금 더 덜 논리적이었어,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토론의 결과가 곧 내 주장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인 옳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최종 입장은, 토론의 결과가 물론 중요하게 고려는 돼야 되죠. 고려는 돼야 되는데 토론의 결과가 그대로 최종 정리 입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 간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결과를 불러오는 건 아니다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은 경쟁적으로 진행을 하시되, 그걸 통해서 최종 입장을 정리를 할 때는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많은 주장과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협력적인 차원에서 최종 입장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되게 멀리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브루타에 대한 이야기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브루타는요, 아시는 분들 다 잘 아시겠죠. 이게 이제 1대1 토론이고요. 보통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탈무드 같은 그런 경전들을 가지고 둘이나 혹은 여러 사람이서 모여서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을 이제 하브루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파트너라는 의미의 용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브루타가 토론이냐? 라는 거. 사실은 이제 하브루타가 토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토론, 디베이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찬성 반대 입장이 나뉘어가지고 각각 서로에 대해서 입장을 관철시키는 건 맞는데, 그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또 협력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토의와 토론의 중간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토론의 특징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쟁이라는 키워드인 거죠. 제가 금방 좀 순간 블랙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키워드인 거죠. 이게 특정 구절에 대한, 뭐 주로 이제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탈무드의 특정 구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 하브루타를 진행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주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견해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다른 견해를 가지고 서로가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토론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브루타를 토론에 너무 국한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실 본질적으로 좀 이제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토론의 방식보다는 이 하브루타 형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이제 6주차 6주차 맞죠? 6주차, 뭐 9주차, 11주차, 이 주차에 토론이 진행이 될 때
이 하브루타라는 방법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전을 주제로, 경전 내용을 주제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소위 이제 독서 토론이죠. 일종의 독서 토론인데, 근데 사실은 그런 이제 독서, 경전 내용 이런 데 너무 국한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요, 예전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다른 나라 가 있을 때, 거기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기숙사가 이렇게 도심에 그냥 이제 원룸 같은 이런데, 우리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용으로 그 어학연 수생들이 쓰는 기숙사도 학교 밑에 이제 원룸형 기숙사를 따로 쓰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 그랬었는데, 거기에 이제 옆 그 빌라 건물에 그러니까 유태인 엄마하고 이제 조그마한 뭐 3살, 4살 정도 되는 아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 어느 날인가 이제 엄마가 애를 아마 그런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데려다 주고 이제 본인은 일하러 가시는 것 같던데, 어느 날인가 이제 테라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맥심 믹스 커피를 막 마시고 있는데, 테라스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무슨 이제 그 슈퍼에서 무슨 하여튼 뭐 그 군것질 거리를 막 사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모님들 보통은 어때요? 야, 막 하면서 너 임마 그거 안 돼, 이썩어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지 않아요? 보통 우리나라는. 근데 그 엄마 너무 다른 거야.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게 이제 앉아가지고 애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너는 그게 지금 왜 먹고 싶니? 너 아침 먹었지 않니? 이제 이렇게부터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러면 애가 또 막 제잘제잘 대답을 해요. 그러면 또 이제 뭐 막 질문을 막 던지는 거야. 그러면 또 막 제잘제잘 해. 근데 결국은 그 질문을 계속 해가지고 아이가 그 부분을 포기하게 만들더라고. 그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 유태인들이 사실은 이제 경전 내용을 주제로 보통 하브루타를 진행을 많이 하지만, 이 하브루타라는 방식이 유태인들의 그 공부에 있어서 경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생활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유태인 자식으로 안 태어나는 게 천만다행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는 그 돈돈이라는 그 이제 초콜릿이 있었어요. 조그만한 초콜릿인데,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디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슈퍼에 들어갔는데,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서 뭘 사 먹는데, 엄마 나 돈돈 사줘 이랬는데, 엄마가 너는 왜 그게 지금 먹고 싶니?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사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건 이제 여담이고요. 그러니까 하브루타가 되게 많은 측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이제 경전이나 책에 대한 주제로부터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일상생활로 나간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여러분들 하브루타라는 거는요, 그냥 여기저기에 그냥 막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지, 이걸 막 점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책들에 보면 이제 이런 토론의 7가지 원리라는 걸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원리라는 게 반드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모든 원리들이 순차적으로 무조건 이루어져야 돼요 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는 이제 진술, 질문, 대답, 반박, 증거, 갈등, 해결, 이렇게 이제 7가지 원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진행을 당연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이제 반박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갈등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사실 소통들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은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게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탈무드 토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다른 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절차에 국한돼 버리면요,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이 원리라는 것들, 그러니까 진술, 질문, 대답, 반박, 증거, 갈등, 해결, 이제 이런 원리들이 있다라는 건 이해를 해 두시되, 반드시 이 원리에 딱딱 맞춰서 너 진술했으니까 다음 질문해, 그 다음 대답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이 하브루타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냐라는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브루타는 질문은 있지만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탈무드라는 그 이제 책, 뭐 이야기들의 내용이요. 사실은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적은 책은 아니에요. 근데도 제가 이제 그 제 아들 이제 지금 20개월 정도 된 아들이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소위 태교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탈무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읽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현대에도 그만큼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보면 저는 100%이 하브루타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브루타 방식으로 유태인들이 탈무드를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뚜렷하게 정답이 만들어진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 탈무드가 현대에도 여전히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브루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론들이 특별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소통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중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답이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브루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들 좀 잘 전제로 기억을 해 두시고 앞으로의 활동에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4주차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5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읽기, 소통,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